이번 시간에는 이제 행렬 곱의 성질을 이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정리 1.4.1에 대해서 즉 행렬의 합과 스칼라베의 성질에 대해 있는데 그 1번부터 8번까지 증명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한 정리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리 1.4.1에 1번부터 8번까지 성질을 행렬의 합과 스칼라베가 만족하니까 여러분들은 그 행렬의 합과 스칼라베를 그냥 실수의 덧셈과 실수의 곱셈처럼 그냥 막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정리 1.4.3을 얘는 행렬의 곱셈이에요. 그래서 A, B, C는 행렬이고 그리고 알파는 스칼라예요. 실수 스칼라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행렬의 곱셈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을 우리가 곱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건 뭐냐면 각 행렬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A와 B를 곱할 때 이 곱셈이 정의가 되려면 A가 만약에 n/n 행렬이면은 B는 A 곱하기 B가 되려면 B는 n/p 행렬꼴 돼야 된다. 즉 앞에 곱해지는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 A 곱하기 B라고 하는 행렬 곱셈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그 결과는 뭐가 되냐면 이러한 n/p 행렬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할 때 그냥 내가 여기다가 A, B, C가 어떠한 크기가 주어져 있는 행렬이 아니라 그냥 임의의 어떤 A, B, C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A, B, C라고 하는 행렬이 주어졌을 때 앞에 거 먼저 곱한 다음에 뒤에 거 곱하나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곱한 다음에 앞에 거 곱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그냥 여기에 맞춰서 이러한 행렬의 크기를 여기서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한다면 이거야. A가 n/n 행렬이고 B가 그럼 뭐가 돼야 돼? n/p 행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얘가 행렬 곱셈이 정의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A가 n/n이고 B가 n/p면은 이 A 곱하기 B라는 행렬은 n/p 행렬이어야 돼. 그럼 C는 자동적으로 어떤 행렬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P/, 어떤 R 행렬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걸 굳이 안 따지고 그냥 A 곱하기 B가 정의되고 A 곱하기 B에다가 C 곱한 것도 정의가 되고 B 곱하기 C가 정의되고 또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정의된다라고 그냥 우리는 암묵적으로 이렇게 동의하에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행렬 곱셈은 뭐를 만족한다? 결합법칙을 만족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행렬 곱셈과 뭐가 행렬의 덧셈이 동시에 나올 때는 덧셈을 먼저 한 다음에 곱셈을 하는 거나 각각을 먼저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야 그러면은 A 더하기 B의 C는 AC 더하기 BC. 자, 얘네들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분배법칙이라고 한다라고 그랬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떠한 A 곱하기 B라는 행렬에다가 스칼라베. 이거는 뭐야? 행렬 곱셈과 스칼라베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야. 이때는 A에다가 스칼라베를 해서 행렬 B를 곱하는 거나 또는 이 알파를 B에다가 스칼라베해서 A에 곱하는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자, 이때는 이제 좀 더 할 건데, A가 n/n 행렬. A가 n/n 행렬이면, 요거는 좀 나중에 하죠.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조금 순서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이렇게 결합법칙 만족하고 행렬 덧셈에 대해서 분배법칙 성립하고 그 다음에 스칼라 배에 대해서 이러한 성질이 만족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예제 1.4.4를 보면 그 17페이지에 예제 1.4.4를 보면 그 여러분들이 연습문제 1.2.13의 1을 보면 그게 뭐냐면 거기에서 내가 뭐를 했냐면 두 행렬이 주어지고 A라고 B라는 행렬이 주어지고 A 곱하기 B를 해보고 B 곱하기 A를 해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를 했더니 결과가 아마 다르게 나왔을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행렬의 곱셈은 뭐가 성립하지 않냐면 교환법이 성립하지 않아요. 즉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어떤 거는 성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임의의 어떤 곱셈이 정의되는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가 모두 곱셈이 정의가 되더라도 결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게 행렬 곱셈에 대한 어떠한 즉 실수의 곱셈도 마찬가지 얘네들이 다 성립을 해요. 그런데 행렬의 곱셈하고 실수의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지만 행렬의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실수에서 실수 A와 B가 모두 실수야. 근데 A 곱하기 B를 했더니 0이 되더라? 그럼 뭐야?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연습문제 1.2.13의 3에서 내가 뭘 했냐면 A하고 B를 주어지고 A 곱하기 B를 해보라고 했을 거야. 근데 A 곱하기 B를 했더니 모든 성분이 0인 영행렬이 돼버리더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이런 실수에는 이런 것들이 성립하지만 행렬의 곱셈에 이런 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A도 영행렬이 아니고 B도 모두 영행렬이 아닌데 A 곱하기 B가 영행렬이 되는 그러한 영행렬이 아닌 A와 B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두 행렬을 곱했더니 영행렬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0이 된다. 이것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행렬의 곱셈. 이 두 개가 실수의 곱셈과 행렬의 곱셈의 가장 큰 차이예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행렬의 곱셈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행렬의 곱셈이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라는 걸 알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칠판에 판서는 안 할 건데 17페이지에 그 정의 1.4.5를 보세요. 여러 가지 행렬이 있는데 정의 1.4.5를 보면은 첫 번째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다.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 같다는 얘기는 만약에 행의 개수도 n개, 열의 개수도 n개면은 그 성분들이 몇 개냐면 n제곱개죠. n제곱개를 어떻게 배열을 하면 직사각형 모양을 배열하면 걔가 뭐가 되냐면 정사각형 모양이 돼. 그래서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사각행렬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의 개수도 n개, 열의 개수도 n개일 때는 n차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n차 정사각행렬이니까 뭐가 있냐면 대각선이 있어요. 대각선에 있는 성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각성분이라고 해요. 대각선 위에 있는 어떤 정사각행렬이니까 행렬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돼. 그러면은 이렇게 대각선을 딱 그으면 대각선 위에 성분들이 쭉 있어. 그럼 뭐냐면 A11, A22, 33 쭉 해서 A, N은 걔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각성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각성분을 뺀 나머지 모든 성분이 다 0이야. 대각성분을 뺀 나머지 모든 성분이 0이야. 그러니까 대각성분만 뭔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대각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분이 0인 정사각형렬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각형렬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 030,
0, 0, 루트 2. 자, 이거는 뭐냐면 행의 개수 3개, 열의 개수 3개. 이거는 3차 정사각행렬이야. 3차 정사각행렬인데 대각성분만 빼고는 제외하면은 나머지 모든 부분이 다 0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3이라 했는데 여기가 0이 돼도 대각성분이 0이어도 상관없어. 즉 대각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분이 0인 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대각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각행렬.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얘네들은 우리한테 별로 관심이 없죠. 왜냐면 우리는 얘가 대각행렬이니까 얘네들은 다 0인 걸 알고 있어. 그럼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뭐야? 얘 대각성분만 관심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이렇게 쓰기도 해요. 대각성분만 1, 0, 2. 그러면 얘는 3차 대각행렬인데 A11이 1이고 2가 0이고 3, 3이 루트 2인 그러한 대각행렬이다. 대각행렬 다이어고널 매트릭스인데 그거에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각성분이 모두 1인 대각행렬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단위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단위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대각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분은 다 0이고 특히 대각성분들이 뭐냐면 모두 1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각성분이 모두 1이니까 1, 0, 1, 1 이거. 자, 이러한 모양을 갖는 애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단위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뭐냐면 행의 개수 3개, 열의 개수 3개인 3차 정사각행렬 중에서 대각성분이 모두 1인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I3라고 쓰는 거예요. I3라고 하면 얘는 3차 단위행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n차 단위행렬은 뭐냐면 행의 개수, 열의 개수가 모두 n개이고 대각성분이 1인 대각행렬이다라는 거예요. 자, 4번과 같은 경우는 뭐냐면 n차 정사각행렬들 중에서 n차 정사각행렬 중에서 이런 거예요. 자, n차 정사각행렬이니까 뭐가 있냐면 대각성분이 이렇게 있어. 근데 대각성분에서 있는 요 밑에 있는 성분들이 모두 0이야. 그래서 위쪽에만 어떠한 성분들이 살았다 해서 얘를 상삼각행렬이라고 해요.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러한. 이 삼각형 안에 있는 성분들은 살아있고 삼각형 밑에 있는 건 다 0이야. 그래서 얘를 상삼각행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도 있겠어? 하삼각행렬이 있다. 이러한 대각성분에 밑에 있는 애들은 살아있고 위에는 다 0인 거야. 그래서 밑에 있는 이러한 밑에 모양의 삼각형인 모양에서 얘를 하삼각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삼각행렬과 하삼각행렬을 모두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삼각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행렬.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첨가행렬을 연립2차 첨가행렬을 구했어. 첨가행렬을 구해서 얘 기본행연선에서 뭐를 만들어? 기하 행사다리꼴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첨가행렬이 정사각행렬이면은 기하 행사다리꼴은 뭐가 되냐면 상삼각행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5번은 뭐냐면 전치행렬이라는 거야. 전치라는 말은 뭐냐면 위치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전치라는 말은 위치를 바꾼다라는 얘기야. 그럼 뭐의 위치를 바꾸는 거냐? 뭐의 위치를 바꾸는 거냐면 행과 열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즉 행을 열로 쓰고 열을 행으로 쓰는 거를 전치행렬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전치행렬을 A의 전치행렬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전치를 영어로는 트랜스포즈예요. 트랜스포즈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트랜스포즈에 T자를 따와서 이렇게 써요. T를 첨자로 쓰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뭐냐면 A의 전치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치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저기 행렬로 쓰여 있죠? 즉 A의 T라고 하는 이 전치행렬은
A의 행을 얘는 뭘로 가냐면 열로 갖는 행렬이야. 또 바꿔 얘기하면 A의 열을 얘는 행으로 갖는 행렬을 말하는 거야. 즉 열과 행을 서로 맞바꾸는 행렬을 우리는 A의 전치 행렬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6번은 뭐냐면 전치와 원래 행렬이 같을 때는 대칭 행렬. 그리고 전치가 원래 행렬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를 우리는 교대 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거는 그 모양을 보면 되고 얘를 우리가 쭉 보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18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 예제 1.4.6을 보면 자, 1번의 행렬은 행이 3개, 열이 3개.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3차 정사각행렬이야. 그 3차 정사각행렬이 있으니까 뭐를 우리가 구할 수 있냐면 대각선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1번에 주어진 3차 정사각행렬의 대각성분은 1, 0, 2가 된다는 얘기예요. 1행 1열의 성분은 1이고 2행 2열의 성분은 0이고 3행 3열의 성분은 2다라는 얘기예요. 자, 2번을 보면 대각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분이 0인 3차 정사각행렬이죠. 그러면 걔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대각행렬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각행렬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DIAG, 다이아고날 1, 3, 2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3번에 나온 거는 각각의 대각행렬인데 대각성분이 다 뭐야? 1인 대각행렬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I2는 뭐냐면 2차 단위행렬, I3는 3차 단위행렬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4번의 첫 번째 행렬은 대각행렬들인데 대각성분의 밑에가 모두 뭐야? 0이야. 그래서 얘를 상삼각행렬. 두 번째 행렬은 대각성분의 위에가 모두 0이야. 그래서 얘를 하삼각행렬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제 1.4.7을 보죠. 자, 예제 1.4.7에서 보면 거기 바로 있는데 자, A를 1, 2, 3, 마이너스 1, 0, 4, 3, 1, 2 이렇게 주어졌어요. 얘는 이제 3차 정사각행렬이죠. 그러면 A의 전치 행렬을 생각해봅시다. 전치 행렬. A의 전치 행렬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그럼 얘는 뭐냐면 A의 행 가지고 A의 1행을 A의 전치는 뭐로 가죠? 1열로 갖는다. 즉 1행을 이 순서대로 1, 2, 3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2행은 마이너스 1, 0, 4니까 2열로 갖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3행은 3열로 3, 2. 이게 뭐냐면 A의 전치.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렇죠? 그냥 행을 열로 그대로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또는 뭐 이렇게 열 가지고 했대요. 열을 1열을 뭘로? 1행으로. 2열을 2행으로. 3열을 3행으로 이렇게. 여기 얘에서는 이제 3차 정사행렬 가지고 했지만 우리가 이런 거 생각했어. A라는 거를 이렇게 1, 2, 3, 마이너스 1, 0, 3. 자, 얘는 그럼 뭐가 되냐면 2by 3 행렬이에요. 그럼 얘도 전치를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럼 얘의 전치는 자, 1행을 1열로 자, 2행을 2열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돼? 3by 2 행렬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A가 행이 2개이니까 A의 전치는 열이 몇 개 해야 돼? 2개 해야 돼요. 그리고 A가 열이 3개니까 A의 전치는 행이 몇 개 해야 돼? 3개 해야 돼. 이렇게 된다는 A의 전치가. 자, 2번을 보면 이거예요. 자, 1, 2, 4, 2, 0, 4, 4, 4, 2. 자, 이거의 전치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거의 전치. 자, 이거의 전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1, 2, 4 1행을 1, 2, 4 1열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2행을 2형사를 2형사로 2열에 쓰고 3행을 3열에 쓰는 거예요. 요 행렬에다가 전치를 취했더니 얘가 됐어. 얘를 우리가 A라고 하면 얘도 뭐가 돼요? A하고 A의 전치가 같아. 그렇다는 얘기는 뭐란 얘기예요? A가 대칭행렬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데 왜 A의 전치행렬과 A가 같으면 왜 대칭행렬이라는 이름을 왜 붙여줬어? 대칭이라는 거는 뭐야? 뭔가 대칭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대칭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느냐? 가만히 보면 이거잖아. 자, A라는 거 이게 A잖아요. 그쵸? 대각선분을 딱 생각을 해요. 대각선분을 딱 보면 얘하고 이 성분이 같아. 그렇죠? 또 4와 여기 4 얘하고 얘가 또 같아. 또 얘하고 얘가 같아. 무슨 얘기예요? 대각성분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딱 접으면 대칭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정사각행렬 가지고 오는 건데 정사각행렬이니까 뭐가 대각성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대각성분을 기준에 딱 접으니까 어떻게 돼? 딱 겹쳐지지. 그러니까 뭐가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대각성분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이룬다 해갖고 전치행렬과 원래행렬이 같으려면은 이 대각성분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정사각행렬을 대칭행렬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A가 대칭행렬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싶으면 전치를 구하고 원래 행렬과 같은지 틀린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야. 뭐만 확인하면 돼요? 대각성분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이루는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로 하면 교대행렬도 생각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지. 자, 세 번째 거를 보면 0, 2, 4,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4, 0. 자, 이거 전치를 해보자. 그럼 0, 2, 4를 1열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0, 4를 마이너스 2, 0, 4를 2열로. 마이너스 4, 4, 0을 이렇게 한 게 얘의 전치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랑 같냐면 자, 0, 2, 4,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4, 0. 예, 마이너스. 이거랑 같지, 이거랑. 그렇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다 곱해주면 얘가 되는 거죠. 즉, 요 부분이 A야. 그러면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 A가 됐죠. 그렇죠? A에다가 전치행렬을 구했더니 A가 되더라. 마이너스 A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A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즉 A의 전치와 마이너스 A가 같더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A는 뭐란 얘기예요? 교대행렬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뭐를 교대한 거예요? 원래 이제 교대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뭔가 교대라는 건데 저 교대행렬을 대칭행렬로 영어로 하면 시메트릭 매트릭스야. 영어로 하면 시메트릭 매트릭스야. 교대행렬을 영어로 번역하면 안티시메트릭 매트릭스야. 또는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예요. 스큐나 안티라는 말은 뭐냐면 부호가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부호가 바뀌냐면 이거예요. 자, 얘가 3차 정사각행렬인데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런 대각성분이 있어. 대각성분을 보면 얘하고 얘 차이 뭐 차이나요? 부호 마이너스 부호 차이나죠. 얘하고 얘도 절대값은 같은데 마이너스가 붙어. 얘하고 얘도 절대값은 같은데 마이너스가 붙어. 뭐가? 부호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대. 그래서
그리고 교대 행렬의 특성상 뭐냐면 교대 행렬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각성분이 다 뭐야? 0이야. 그래서 교대 행렬은 대각성분이 모두 0이고 그 대각성분을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는 반대인 그런 행렬을 우리는 교대 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대 행렬 그런 거다는. 자, 1.4.8를 보기 전에 예제 1.4.9를 보죠. 자, 예제 1.4.9는 A가 뭐냐면 3차 정사각행렬이야. A11부터 A33까지 있는 1.4.9를 보는 거예요. 1.4.9. 그러면 A에다가 오른쪽에 뭐냐면 0, 1, 0이라고 하는 즉 우리가 여기에서 약속할 건데 이 i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얘는 n/1 행렬이야. n/1 행렬인데 i번째 성분만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인 그런 n/1 행렬을 우리는 EI로 표현할 거예요. EI라고 EI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모든 i는 그러면 첫 번째 성분만 1이고 나머지 모든 성분이 1인 0인 그걸 E1 두 번째 성분만 1이고 나머지 모든 성분이 0인 거는 E2 그래서 EN까지 그래서 그러한 거는 이러한 n/1 행렬을 우리는 EI로 쓸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제 1.4.9를 보면 3차 정사각행렬 A의 오른쪽에 E2라는 거를 곱했어. E2라는 거는 0, 1,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행렬 3차 정사각행렬 A에다가 E2라는 걸 곱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A의 2열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또 A의 오른쪽에다가 E2의 전치 행렬을 곱했더니 뭐가 나냐면 A의 2행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정사각행렬, 모든 행렬에 대해서 정사각행렬뿐만 아니라 모든 행렬에 대해 이게 다 성립을 해요. 그래서 정리 1.4.8을 보면 1번 자, A가 n/n 행렬이야. A가 n/n 행렬이에요. 그러면 A의 EI. 자, A가 n/n 행렬이니까 EI는 뭐가 되냐면 n/1 행렬이 돼야 돼. 근데 A에다가 A의 오른쪽에 EI를 곱하면 뭐가 되냐면 A의 i번째 열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A의 i번째 열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A와 B가 모두 n/n 행렬이야. 그러면 모든 i에 대해서 n에 대해서 A의 오른쪽에 이 i들을 쭉 곱하면 얘는 뭐예요? A의 i번째예요. B에다가 오른쪽에 이 i를 곱하면 얘는 뭐가 돼? B의 i번째예요. A의 i번째, B의 얘가 두 개 같더라? 그럼 모든 열들이 다 같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야? A하고 B가 같다라는 얘기죠.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이제 열 가지고 있으니까 행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요. A가 n/m 행렬이야. 행렬일 때 A의 왼쪽에 2의 i의 전치를 곱해요. 그러면 이 i가 뭐라고 해요? n/1 행렬이니까 요거는 전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1/n 행렬이 되는 거죠. 이 i가 n/1이니까 그거의 전치는
1 by n 행렬. 그리고 얘가 n by m 행렬이잖아. 그러니까 얘 곱셈이 된다고. 근데 얘 결과가 뭐가 되더라? a의 i번째 행이 되더라. 그래서 똑같은 의미로 a와 b가 모두 n by m 행렬일 때 모든 i에 대해서 책에 있으니까 막 쓸게요. 이 i의 t를 전치를 a의 오른쪽에 왼쪽에 곱하고 얘를 b에 곱했더니 두 개 같더라? 그럼 얘는 a의 i번째, b의 i번째. i번째들이 모든 i들 같으니까 a와 b는 같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해서 예제 1.4.9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행렬 전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행렬 전치라는 거는 결국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행렬 전치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뭐를 전치시킨다고 그랬어? 위치를 바꾼다라고 그랬어? 그 행을 뭘로? 열로 갖고 또는 그 어떤 행렬의 열을 행으로 갖는 행렬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치행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한 전치행렬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겠느냐? 자, A와 B는 행렬이고 알파는 우리가 스칼라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자, 이거는 무슨 뜻이야? 전치한 거에다 또 전치를 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야? 행을 열로 바꿨다가 행을 열로 바꿨다가 다시 뭐로 바꾸는 거야? 행으로 바꾸는 거야. 그건 뭐야? 그냥 그거랑 똑같은 거죠. 180도 회전했다 또 180도 회전하라는 거. 그럼 제자리지. 그래서 전치의 전치는 전치가 된다는 거고 또 두 행렬을 더한 다음에 전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뭐냐? 작용을 두 번 하는 거예요. A와 B를 더하고 그거를 다시 전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행렬의 합과 전치를 동시에 시행하라는 얘기지. 행렬의 합과 전치를 동시에 시행할 때는 행렬의 합을 먼저 한 다음에 전치를 하는 거나 각각을 먼저 행렬을 구해요. 그런 다음에 걔네를 더하는 거랑 같다라는 거야. 이것도 여러분들이 증명 다 할 수 있어요. 행렬의 덧셈에 대한 거하고 전치의 정의만 알면 여러분들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이러한 성질이 있다라는 것만 하면 되고 또 어떤 행렬에다가 알파를 스칼라비한 다음에 전치하는 거나 먼저 전치 먼저 하고 스칼라베 하는 거나 결과가 같으니까 스칼라베를 먼저 해야 된다? 아니다. 전치를 먼저 해야 된다?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행렬의 스칼라베를 먼저 한 다음에 전치하는 거나 전치를 먼저 한 다음에 스칼라베 하는 거나 결과가 같으니까 그거 해보면 결과 같아진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알 수 있어요. 같으니까 누가 먼저 하겠다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행렬을 덧셈을 먼저 하고 전치를 하나 각각을 전치를 한 다음에 덧셈을 하는 결과 같으니까 덧셈을 먼저 해야 된다. 전치를 먼저 해야 된다. 서로 싸우지 말고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네 번째는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이거예요. 자, A는 n by n 행렬이야. 그리고 B는 n by r 행렬이야. 그러니까 A의 열의 개수와 B의 행의 개수가 같아요. 그럼 뭐를 할 수 있어? A 곱하기 B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n by r 행렬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전치를 하는 거예요. 행렬 곱셈에 A 곱하기 B를 먼저 한 다음에 전치를 해.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B의 전치 곱하기 A의 전치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자, B가 n by r 행렬이야. 그러면 B의 전치는 뭐가 되냐면 r by n 행렬이 되는 거죠. A는 n by n 행렬이야. 그러니까 A의 전치는 n by m 행렬이야. 그러면 이 결과는 뭐가 되냐면 n 같으니까 곱셈 되죠. 그러면 r by m 행렬이야.
즉 얘는 뭐야? m by r 행렬의 전치했으니까 결과는 r by m 행렬.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m과 r이 다르면 얘는 m과 얘는 뭐냐면 m by m 행렬이고 얘는 r by n 행렬인데 m과 r이 다르면 이 곱셈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증명이 되는데 굳이 증명할 필요 없고 그냥 A 곱하기 B를 전치한 거는 B의 전치와 A의 전치의 곱이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어떠한 정사각행렬 A가 있으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별 많이 써먹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말로 쭉 수할게요. 어떠한 정사각행렬 A가 있으면 그 A를 B라는 행렬을 A 더하기 A와 A의 전치를 더한 다음에 스칼라 2분의 1을 스칼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라는 행렬을 A에다가 A의 전치 행렬을 뺀 다음에 스칼라 2분의 1을 스칼라 배한 거야. 그러면 B, C를 더하면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A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B와 어떤 정사각행렬 A가 있으면 B라는 행렬과 C라는 행렬을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놓으면은 A는 당연히 B 더하기 C가 돼요. 그런데 이 B와 C를 쭉 보면은 B는 대칭행렬이 되고 C는 교대행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든 정사각행렬은 대칭행렬과 교대행렬의 합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모든 모든 정사각행렬은 대칭행렬과 교대행렬의 합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대칭행렬은 뭐냐면 B 같은 경우 A와 A의 전치를 더한 다음에 스칼라 2분의 1을 스칼라 배한 거고 C라는 교대행렬은 A와 A의 전치를 뺀 다음에 스칼라 2분의 1을 스칼라 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A는 B와 C의 합으로 표현되고 B는 대칭행렬이고 C는 교대행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제 1.4.11은 그거를 그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야. 그 연습 문제를 예제 1.4.11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연습 문제 1.4.12의 1번을 풀어보세요. 그리고 2번은 뭐냐면 연습 문제 1.4.12의 2번은 뭐냐면 A가 주어졌는데 A가 뭐가 되냐면 3x2 행렬이죠. 3x2 행렬을 해보고서 A와 A의 전치를 곱해보세요. A와 A가 3x2 행렬이야. 그렇죠? 그러면 A 곱하기 A의 전치. 얘는 3x2이고 얘는 3x2의 전치니까 2x3예요. 그럼 여기 같으니까 결과는 뭐가 되면 3x3 행렬이 될 거야. 또 A의 전치와 A를 곱해봐요. 그럼 얘는 2x3 행렬이고 얘는 3x2 행렬이야. 이거 같으니까 결과는 2x2 행렬이야. 그리고 얘의 성분들을 한번 비교해. 성분들을 한번 잘 보세요. 얘의 성분들을 잘 보세요. 뭐가 되는지. 뭐가 될 것 같아? 자, A 곱하기 A의 전치를 해보세요. 이거의 전치를 해보세요. A 곱하기 A의 전치 행렬의 전치를 해봐요. 그러면 행렬 곱셈 아까 A 곱하기 B의 전치는 뭐랑 같다고 했어? 뒤에 거의 전치 곱하기 앞에 거의 전치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 거의 전치 곱하기 앞에 거의 전치.
전치의 전치는 A. 얘하고 얘가 어때? 같아요. 얘를 전치 행렬이 얘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A하고 A의 전치를 했더니 뭐가 됐지? 얘가 뭐란 얘기예요? 대칭행렬이란 얘기지. 계산 안 해봐도 뻔하죠? 그렇죠? 그러면 A 전치 곱하기 A도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확인해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뭘 했냐면 1.4절은 다 했어요. 1.4절에서 뭐 했냐면 행렬 덧셈에 대한 그리고 스칼랍의 행렬 곱셈에 대한 성질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행렬들을 배웠어. 뭐 정사각 행렬, 정사각 행렬이면 대각성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대각행렬, 단위행렬, 상삼각행렬, 하삼각행렬 그리고 대칭행렬, 교대행렬, 대칭행렬, 교대행렬은 뭘 가지고? 전체행렬 가지고 그리고 전체행렬에 대한 성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쭉 그냥 읽어보면 뭐 특별하게 뭐 어떤 굉장히 큰 이론들이 아니야. 그냥 그 정의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뭐냐면 1.5절의 역행렬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